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략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벨리스 대표이사 서정남입니다. 저희 벨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알아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 벨리스는 몰라도 생태계 교란어종 베스라는 물고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태계 교란종 베스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다양한 세금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친구는 1970년도에 국민들의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수입된 큰입 우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종이고요. 이 친구가 실제로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토종 물고기들 있죠.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쏘가리, 가물치, 메기 같은 어종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수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체수가 베스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은 낚시를 하러 가도 어민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생계 유지 곤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벨리스는 생태계 교란종 베스에서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실제로 그 기술들을 통해서 반려동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에 들어가는 사료 기능성 추출물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 영양 성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분은 오메가3랑 타우린인데요. 오메가3랑 타우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성장 발달이라던가 아니면 심장 질환, 그다음에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아미노산이어서요. 외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구매해서 사료에는 첨가하고 있는 기능성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스에서 그런 기능성 원료들을 추출해서 실제로 대입하는 기술들을 개발했고, 다양한 국내 원료들이나 해외 원료들과 비교했을 때도 경쟁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들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랑 타우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성 검증을 통해서 뭐 노화 방지라던가 염증 완화,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부분들까지 검증해 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영양제, 그리고 간식, 사료, 그 외에는 반려동물 의약품이나 뭐 용품 쪽으로는 반려동물용 화장품, 또 축산 쪽으로도 조류나 이제 소, 돼지 사료들까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이런 아이템들을 통해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뭐 동남아나 중국, 일본 시장, 다양한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파일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벨리스가 집중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생태계 교란종 베스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제도 있지만, 생태계 교란종 베스가 가지고 있는 영양학적 가치, 뭐 다양한 뭐 칼슘, 인, 철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타우린이나 오메가3가 가장 효율적으로 검출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해서 실제로 반려동물 사업에 대입한 것들이 실제로 벨리스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저희의 성공 이전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생태 교란종 베스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거나 뭐 어묵을 만들거나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왜 지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었는지를 한번 찾아봤을 때, 결국에는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베스가 1kg 들어갔을 때 돈을 얼마나 창출시킬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실제로 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베스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뭐 1kg에 베스가 들어가서 뭐 부가가치를 막 300원, 500원 이렇게 창출을 시킨다 그러면 운송 비용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가공 과정은 포함해서. 실제로 이 베스가 무조건적으로 수매를 내서 정말 버려지는 베스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저희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생태 교란종 베스에서 1kg당 약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뭐 고급 어종인 연어나 뭐 다양한 어종들의 가격과 비교해 봐도 실제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어떤 거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이런 실패 사례들이 존재를 했고, 벨리스는 그 실패 사례에서 문제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 고민을 한 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하고 실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영양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사료 추출물, 영양제를 개발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영양제로만 끝나면 전체 시장, 반려동물 시장 100% 안에서 영양제 시장은 약 1%에서 2%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사료까지 개발하면 1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100%가 되면 10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반려동물 시장이 뭐 100억이라고 치면 그 외에 더 큰 시장들이 있으니까 뭐 조류 시장이라던가 뭐 아니면 정말 파충류 시장이라던가 이런 시장으로 진출해서 파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뿐만이 아니라 뭐 의약품이라던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미용용품 뭐 이외에 다양한 펫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들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미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책에 관련돼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미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생태계 교란 어종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엔 수생태계 복원과 어민소득 창출이 첫 번째 기업 미션이고요. 그를 통해서 질 좋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만한 반려동물 용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통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업사이클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완성시키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끌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생물 문제도 개선이 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는 사업 모델, 그게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의 기초 사업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던가 녹색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양한 정부에서 받는 인증들도 받았고요. 실제로 사업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기업 설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략이라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사회적 가치는 너무 많아요. 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쓰레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공기 오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불편함을 겪거나 해결했을 때 해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들은 다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베네핏이 결국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막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한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고 벨리스가 생각한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벨리스가 집중했던 거는 실제로 편견,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생태 교란어종 배스가 문제가 됐던 거는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생태 교란종이 매년 여름마다 사회 문제 일으키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억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나라 가물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좋은 어종이구나. 실제로 뭐 임산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킬로그램에 25,000원짜리 고급 어종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잘 모르는데 사실 이 친구가 미국에서는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스테이크 피쉬라고 불리는데 이빨이 달려 있고 또 굉장히 위협적인 외모 때문에 굉장히 외국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하는 어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퇴치하기 위해서 또 퇴치 자금을 쓰고 있어요. 사실 베스는 미국이 원산지고 가물치는 한국이 원산지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원산지인 베스 이제 가물치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생태 교란종이 되고 미국에서 원산지인 베스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태 교란종이 되고 사실 그게 자체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둘 다 민물어종이기 때문에 넘을 수가 없어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져온 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문제라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주에 가면 토끼가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번식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간 들어가는 세금이 어마무시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의 그 황소개구리라던가 뭐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두꺼비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금붕어들이 강에 가서 너무 많이 커지는 바람에 그걸 퇴치하는 비용을 쓰게 되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벨리스가 생각했던 문제들은 야, 이런 우리의 바보 같은 행태들을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이 생태계 교란종을 수입하지 않으면 생태계 교란종이 되니까 이거 수입하면 안 돼라고 해서 생물들을 뭐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닐 거고 우리가 다 퇴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다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벨리스가 선택한 사회적 가치는 생태계 교란종 문제.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을 인해서 가치를 잃어서 괴물이 되어버린 생물들을 내가 업사이클을 해서 다양한 사회 가치를 창출시켜 보자가 벨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얘기 사회적 가치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 사업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사회적 가치는 너무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으면 그에 맞춰서 어떻게 움직일 텐데 사회적 가치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달라서 저는 이런 사례도 봤어요.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랑 B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둘이 부딪히는 거죠. 누구 말이 정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답이 없어요. 신은 몇 명일까라고 물어보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 때 사회적 가치,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해보고 그 문제를 뚝심 있고 소신 있게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벨리스가 또 집중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생태계 교란종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도 베스라는 물고기를 선정을 했고 그 물고기에서 필요한 타우린이나 오메가3를 추출해서 반려동물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아웃풋이 나왔고 그 아웃풋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수익을 올렸는데 이 수익금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고객들이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기동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이 높아지고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겠지만 그럴수록 늘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결국엔 유기동물 문제거든요. 내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막 데려오니까
그로 인해서 버려진 애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얘네들이 결국엔 나중에 군집을 이뤄서 뭐 민가에 내려와서 해를 끼친다던가 정말 들개가 돼버린 상황까지 일어나는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벨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 교란종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수익금을 통해서 이제 유기동물까지 보호하고 있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는 벨리스가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같이 이루어내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생명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그 베스라는 물고기도 처음에 버려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었고 이제 유기동물들도 버려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업사이클해서 유기동물을 돕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 캐치프라이즈를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략을 할 때 사회적 가치가 비즈니스에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에 동감하는 우리 팬 그리고 우리 팀들이 같이 생긴다 그러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불현듯이 사회적 가치만 그냥 ESG 경영만 뭐 이런 얘기들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고객들은 반응하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실제로 고객들과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커즈 마케팅을 도입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또 한 가지 또 문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딱 나와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ESG 경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과연 어떤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태 교란종 문제 우리가 일으켰어요. 그리고 환경 파괴, 대기 오염 문제 우리가 일으킨 거, 인간이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날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밑에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세대가 결국에는 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우리가 멸종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게 우리가 순환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결국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1번 문제는 내가 환경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면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그리고 또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영을 할 거야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또 다른 면은 실제로 필요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냐죠. 필요한 제품이 만들어져서 고객들이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 그래서 벨리스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실제로 베스에서 추출했던 영양 성분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한 건지라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겹살을 먹게 되면 삼겹살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 삼겹살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마케팅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스에서 타우린이나 오메가3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고, 그런 성분들을 잘 추출할 수 있고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고객들이 타우린이나 오메가3를 찾을 때 벨리스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싸다는 거죠. 같은 가격, 같은 성분으로 같은 효능을 내는 제품, 뭐 연어나 뭐 아니면 장어나 다른 어종들 아니면 뭐 더 좋은 것들이 있어도 실제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저렴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매자 입장, 그리고 구매자한테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가격, 그리고 가격 대비 이제 내가 만족스러운 만족, 뭐 요런 부분들까지 다 따지고 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만들 때 이 비즈니스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방식이거든요. 내가 수익을 얼마 올려서 얼마를 기부할 거야. 물론 우리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옛날에 정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소셜 벤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 몇 년 전에 되게 몇몇 사회적 기업들이나 실제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되게 불편하고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와서 고객들한테 사달라고 해요. 아, 나는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면 그걸 사고 뭐 그걸 통해서 기부를 하고 그러는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면 겨자 먹기로 안 좋은 패키지, 안 좋은 퀄리티를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2번 살 수 있을까? 3번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기존에 있었던 제품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서 고객들이 계속해서 사주는 건 아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 언젠가는 붐이 꺼지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선택할 때 환경적으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업을 계속해서 경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 2가지를 2개 다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비즈니스가 3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필요한 비즈니스, 그 다음에 2번째는 있으면 좋은 비즈니스, 그 다음 3번째는 필요 없는 비즈니스. 근데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필요 없는 비즈니스는 안 해요. 왜? 필요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있으면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와서 창업을 하시려고 대부분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을 만들 때 있으면 좋은데 그래요. 근데 있으면 좋은 비즈니스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안 좋지만 친환경적이라서 사주세요라고 한다던가, 그 다음 2번째, 같은 퀄리티야 같은 거지만 가격이 좀 더 비싸던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더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있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혹은 있으면 그냥 좋은 비즈니스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고려하실 때는 고객들이 정말 필요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선택하실 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태계 교란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매스컴이나 많은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뭐 해양 쓰레기라던가 이로 인한 다양한 생물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런 문제들 저는 이제 조금 입장이 다른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요즘 스타벅스 가면은 종이 빨대 주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텀블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뭐 해양 쓰레기가 이걸로 다 없어진다? 사실 저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해양 쓰레기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문제는 배달 용기들이나, 그리고 2번째는 실제로 어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폐그물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빨대를 안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빨대를 조금만 줄입시다. 뭐 아니면 불 끄고 갑시다. 아니면 안 쓰는 전원 꺼놓읍시다. 물론 필요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일이고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에 녹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양 폐기물들을 잘 수거할 수 있는 기계 장치들을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양 소셜 벤처라고 부르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감성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해서 고객들에게 사회 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대표적으로 많은 어떤 비즈니스들은 막 마크 같은 거 찍어서 이건 친환경 인증이야, 어떤 인증이야 하고 돈 버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협회 같은 거 만들어서 매스컴으로만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어요. 되게 공격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들을 끼쳤던 경우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우린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이 돼야 될 부분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부분 혹은 해외에서 어떤 사례, 어떤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이걸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 창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필요 없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비즈니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벨리스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벨리스의 가치는 무엇 하나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이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꼭 벨리스와 같이 다양한 해양수산 문제, 그리고 또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소셜벤처 기업들이 많이 출전하고 많이 등장해서 저희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